네, 안녕하십니까. 태성예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지분법 및 지분법의 관련 연결 조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지분법 평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해서 이번 시간은 두 개로 좀 쪼개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는 지분법 평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지분법 평가를 어떻게 연결 조정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분법과 연결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돼야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지분법과 연결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 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법을 한 줄 연결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일단 지분법 평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분법 평가를 자신이 있으신 분은 이번 시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지분법 평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개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종속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연결도 이제 하게 되어 있죠. IFRS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분법 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원가법을 일반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 개별 재무제표, IFRS는 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 회계 기준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말해지는 게 이 부분인데요.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결해서는 그걸 또 다시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어렵습니다. 지분법 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정이 되게 필요하겠죠. X1년도, 21년도 말에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1,000원에 100%를 취득을 했고요. 1,000원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A사는 뭐 지분법 주식 1,000원이 되어 있을 거고, 이건 뭐 일반적인 사례로 예시로 놔둔 거고요. B사를 봤더니 자본 총계는 700원이었더라. 이때 보시면 결국 700원짜리 회사를 100%니까 전액으로 하면 되겠죠? 700원짜리 회사를 1,000원에 산 겁니다. 비싸게 산겠죠? 비싸게 산 거죠. 그래서 이거를 300원을 계산을 하고 지분법에서는 투자차익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PPA 뭐 이런 결과들에 따라서 영업권이 좀 바뀌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거 없다고 하겠습니다. 차이가 순자산과 취득가액 차이가 전부 다 300원. 그래서 우리는 투자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연결해서는 이걸 영업권이라고 부르고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1년도 말에 샀기 때문에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없죠. 2년부터 이제 평가가 있을 겁니다. 2년에 봤더니 B사의 재무제표입니다. 1년도에는 이런 거였는데 2년도에는 이렇게 됐다. 봤더니 결국 자본에 조금 치중을 하면 되는데요. 자본을 봤더니 이런 자본이 있었고 자본금 변동 없고 회사 판산손익이라고 해서 10만큼 늘었고 이 경우는 90억 늘었는데 이게 다 당기순이익이더라 라고 했을 때 지분법은 이 자본의 변동을 모두 다 담는 그래서 A사에 반영하는 분계를 지분법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시간에 뭐 미시련도 많이 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미시련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기 봤더니 미시련이 10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10은 빼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 상각, 아까 투자자의 상각이 있는데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이게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FRS에서는 상각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5년 동안 상각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투자차익 300을 5년간 상각해서 60을 손실 처리. 제가 여기 마이너스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써드렸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당기손익은 90이 났죠. 그래서 지분법 손익은 이렇게 90원에서 상각 빼고 미실현 손익 빼서 나온 결과 20원입니다. 지분법 손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20.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얘네 당기 손익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자 요거는 연결과 동일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좀 어렵게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해야 될 건 20. 아까 자본 변동 중에서 해외 사업 환산 손익도 있었죠?
예, 요거는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는 개념감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분법 자본 변동 10만큼을 반영을 해줘서 예, 주식 30으로 이렇게 분계를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줍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증이 좀 중요한데요. 검증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30을 반영해서 A사의 지분법 주식은 1030원이 됐죠. 여기 이제 다른 게 없다면 이제 순자산하고 이제 맞아야 됩니다. 현재 B사의 순자산은 800, 차이가 230 났죠. 차이의 원인은 뭐 밑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실현 잔액 차이, 영업권 잔액 차이입니다. 아까 미실현 10만큼 10이라고 그랬죠. 단기 미실현 잔액이 10이고요. 영업권 잔액은 아까 300에서 우리가 60만큼 상각을 했기 때문에 240. 그래서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면 230. 그래서 아까 봤던 지분법 주식과 순자산 차이 금액 230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법은 잘 됐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2023년이 됐어요. 그래서 22년 재무제표가 있고 23년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자본 변동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23년에도 봤는데 22년과의 차이는 자본금액 변동은 없고요. 해외사업 20이 늘었고요. 이익여금 80이 늘었는데 똑같이 단기순이익에 의한 변동이 전액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단기의 재고 미실현은 25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단기 미실현 전액이 10이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익년도에 실현했다고 봅니다. 네, 실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업권 상가액은 1년에 60이니까 결국 이 단기 순이익에 1번 단기 미실현 재고 빼고요. 정기 미실현 실현 부분이니까 더해주고 상가액을 빼주고 그래서 계산은 5가 됩니다. 우리가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해야 될 숫자는 5. 그 다음에 추가로 해외사업 환산 손익이 20만큼 변해졌으니까 이것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분법 이익 5,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변동액 20, 25를 개별 재무제표에 지분법 손익으로, 지분법 주식으로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검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검증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 지분법 주식은 1030원에서 25도에서 1055가 됐을 겁니다. 1055와 B의 순자산이 얼마였죠? 100이었나요? 900. 900과의 차이 155. 순자산 차이 검증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미실현 잔액에 대한 부분과 영업권 잔액. 단기 미실현 잔액은 25. 정기에 대한 부분은 다 실현이 됐으니까 이제는 빠지게 되겠죠. 단기 미실현 잔액만 순자산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25. 영업권 잔액은 아까 우리 300에서 60씩 두 번이 상각이 됐잖아요. 120을 빼면 잔액은 180. 수식은 정기 잔액에서 상각액을 뺀 금액이 이제 영업권 잔액이 되겠죠. 150. 그리고 이렇게 돼서 취득 어떤 지분법 주식과 순자산의 차액. 원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치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검증이 빵이 되죠. 영업권은 우리가 처음부터 틀렸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사는 금액과 순자산 차이를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했잖아요. 투자차에.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처음부터 순자산과 우리 지금 주식이 차이를 발생을 시킵니다. 미실현도 손익하고는 우리 B사의 손익은 아니었지만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B사의 순자산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단기 미실현. 만약에 유형자산 미실현이 있었다면 유형자산 잔액도 여기에 들어서 검증 왁구를 검증을 해야겠죠. 이렇게 지분법에서는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 원인별로 이익이면 이익으로 반영하고 해외사업 기타 포괄이니까 기타 포괄이면 기타 포괄로 반영을 해주는 그런 원리인데 손익은 연결과 동일하게 미실현 제거해주고 영업권 상각도 제거해주고
해준 금액이 결국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검증이 중요한데, 순자산액과 원래는 순자산 금액과 지분법 주식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미실현 그리고 영업권 투자 차액 잔액 때문에 차이가 나니 이 잔액과 일치를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분법 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 지분법 평가를 어떻게 연결지분지표에 반영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감사합니다.